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 토지를 제3자가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심승모 씨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상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은 주도권은 토지 낙찰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예년에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결국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떨어졌을 때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부지 경매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은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은 후에 그럼 지상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물건의 경우에는 유찰이 이제 여러 번 거듭돼서 최저가가 심지어는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유형의 물건의 경우에는요, 문제의 복잡성이라는 단점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토지를 받은 후에요, 토지 낙찰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아울러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단점을 뛰어넘어서 장점을 최대한 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경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유형의 물건에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물건에 대한 특징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매각 대상 토지가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필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농지죠. 자, 이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차 정도에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죠. 자, 이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대지입니다. 지상에 이제 건물이 서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체 세 필지인데요. 그 세 필지의 합계 면적은 143.08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제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 토지만 매각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는 두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타방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이 이 토지를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져라, 이런 취지의 이제 판결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가는 6억 7,200만 원이 좀 넘고요. 입찰 진행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1차 매각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로 현재 잡혀 있죠. 자, 이어서 토지 구성 내용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인데요. 총 이게 세 필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산곡동 251번지. 요건 이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77.44평. 지금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지목이 이제 전인데요. 면적은 36.91평인데 이 토지는 현황 도로로 현재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지목이 도로입니다. 면적은 28.74평. 자, 그런데 이 토지와 관련해서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건물은 1층은 일부가 소매점, 일부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주택, 그리고 옥탑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심승모 씨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허가 일자는 2015년 11월 20일, 착공은 2016년 2월 4일, 사용 승인, 준공은 2016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축이 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권리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건 건물 등기부 내용인데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만이 나와 있는데, 심승모 씨, 바로 이제 이 심승모 씨가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인데 본인이 단독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법정상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토지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번째 항목을 보면요. 1984년 11월 17일 날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이때 이제 증여로 이제 취득한 사람이 유홍모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 1990년 3월 20일 소유권 일부 이전, 지분 이전이 됐다는 것인데요. 이때 그 지분 이전받은 사람이 김관모 씨. 이때 이전받은 지분은 전체 473제곱미터 중 3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그 매각 대상 토지가 제곱미터로 하면은 전체가 473제곱미터인데요. 이 토지 중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100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 토지를 유홍모 씨로부터 김관모 씨가 일부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98년 1월 19일 날 위에 있는 그 김관모 씨의 지분 전부가 심승모 씨한테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됐는데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김관모 씨가 사망을 하면서 심승모 씨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목 2019년 3월 29일 날에는 맨 앞에 있는 그 유홍모 씨의 지분, 나머지 지분이죠. 그게 전부 주식회사 대신푸드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심승모 씨가 지분권자였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해서 등기부상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그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은 심승모 씨가 단독 소유로 돼 있고 토지는 심승모 씨를 포함해서 한 사람의 공유자가 더 있죠. 그러니까 공유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2015년도 심승모 씨가 이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김관모 씨가 일부 그리고 심승모 씨가 일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 토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심승모 씨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게 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전부가 현재 경매 대상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 토지를 제3자가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상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심승모 씨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 과연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심승모 씨가 여전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확하게 말하면 법정상권이 성립되느냐.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유토지 위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그 후에 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상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권리가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철거될 때까지는 토지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건물을 또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건물은 온전하게 이제 보존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주도권은 토지 낙찰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방금 이제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까지 봤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지목이 전인데 낙찰을 받은 후에 과연 낙찰자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지목이 농지인 토지가 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근거해서 이 토지는 현재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하더라도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농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결론 이 물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토지만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공유토지 위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그런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법정상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나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입찰자들이 좀 입찰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찰가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예년에 그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결국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떨어졌을 때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매가 조금 과열됐잖아요. 그래서 70%대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대 입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가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조사도 하고요. 자금 계획도 세우고 향후 낙찰받은 후에 특히 처리할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